이어서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슈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이 야후파이낸스가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한 기사를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투자 아직도 늦지 않았을까? 이 제목이요. 약간 좀 우리 언론사에서 나온 제목 같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예, 뭐 이 제목은 우리나라 국내 언론사에도 종종 들여다보셨고 아마 주위에서 지인들끼리 야 하이닉스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아니 너무 늦었어. 야 주가를 봐봐 100만 원인데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오고 갈 만한 제목의 기사를 네. 야후파이낸스가 길게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되게 주목이 됩니다. 네, 굉장히 좀 우리 언론사에서 흔하게 보도되는 그런 제목인데 그만큼 좀 미국 안에서의 SK하이닉스 인기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증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류의 제목을 달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SK하이닉스의 인지도가 더 확산되면서 인지도가 확산되면은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면 더 많은 SK하이닉스에서 수요 똑같은 상품이라고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를 상품으로 봤을 때 이 상품을 원하는 집단이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네요. 이 야후파이낸스는 그래서 SK하이닉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보나요? 뭐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봅니까? 저평가됐다고 봅니까? 예.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고평가됐다는 시각도 있는데 일단 저평가됐다는 시각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후파이낸스는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됐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현금 흐름 할인법.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DCF를 합니다. 앞으로 들어올 현금 유입을 갖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냐 고평가되냐 딱 분석하는 것인데 해봤더니 현재 SK하이닉스에 대한 적정 주가는 325만 원이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주가 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 70% 정도 할인된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저평가됐다는 것이 그 야후파이낸스의 분석입니다. 보통 분석가는 아까 말씀 PER을 봤을 때도 여전히 SK하이닉스가 다른 동종업계,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보다 더 저평가됐다는 것이 야후파이낸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느낌으로는 100만 원이니까 부담스럽지만 실질적인 기업의 분석을 봤을 때는 저평가됐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이 야후파이낸스의 근거입니다. 네, 뭐 거의 70% 가까이 저평가가 되고 있다니 뭐 이게 완전한 사실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좀 강세 시나리오잖아요. 예. 약세 시나리오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좀 적정 가치가 얼마라고 봤나요? 예. 고평가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평가됐다는 분석의 근거는 무엇이면 가장 큰 것은 SK하이닉스가 이제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줄 수가 없다라는 이유인 거고 그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은 메모리 업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작년에 25년도 7월 17일 날 재원절이었죠. 골드만삭스가 엄청난 경쟁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HBM에 추가로 뛰어들다 보니까 나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비율을 갖다가 두 단계를 낮추겠다. 그래서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2%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야후파이낸스 역시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봤더니 적정 주가가 93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니까 지금보다 더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 야후파이낸스의 고평가의 시각입니다. 이거를 갖다 받아들인다면 SK하이닉스가 더 못 올라간 것이고 아까 저평가했다는 시각을 받아들인다면 SK하이닉스는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내의 문제보다는 외부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죠. 이 유가가 계속해서 좀 높은 레벨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단이 또 지난 금요일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이제 마이크론 주가는 되게 안 좋았습니다. 마이크론 주가 신경 쓰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데 가장 큰 요인은 마이크론 실적 엄청나게 좋았는데 왜 떨어졌냐?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브렌트유나 뭐 두바이유가 $100 넘어가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야 우리는 석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 왜냐면 미국 자체도 생산하는 석유가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전 세계적 유가가 오르다 보면은 미국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페드가 금리를 낮추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별히 이제 페드 의장의 후보로 여겨졌던 윌러 의사가 갑자기 이제 180도 바꾸면서 야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이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엔비디아도 3.2%, 샌디스크는 8%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
본질적인보다는 시장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과 유가와 전쟁이 끼친 악영향 때문에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어쩔 수 없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일단은 좀 하락을 점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